나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 마을은 주변에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외부인들이 종종 방문하곤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기묘한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그 숲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 중 몇몇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모두 함께 자연 속에서 밤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캠핑 날은 무척 맑았다. 우리는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호숫가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했다. 해가 지고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숲은 평온해 보였고 호수는 달빛에 반사되어 영롱했다. 그러다 문득 친구 중 하나가 그 숲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 숲에는 저주받은 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실종된 사람들이 모두 그 혼 때문에 사라졌다는 거야.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점 이야기의 분위기가 어두워지면서 우리는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조금 긴장했지만 그런 느낌이 캠핑의 묘미로 치고 즐기기로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친구들은 하나둘 잠에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잠들지 못했다. 자꾸만 숲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나는 용기를 내어 혼자서 주변을 살피러 갔다. 혼자 걷기 시작했을 때 숲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둘러싸더니 온갖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내 발밑에서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외에도 허공에서 들려오는 낮고 깊은 숨소리가 있었다. 나는 그 소리가 내 뒤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머리를 들고 주변을 살폈지만 어두운 숲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발밑에 나뭇잎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더 커졌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내 시야의 끝자락에서 희미한 하얀 형체가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형체는 사람 같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천천히 호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존재가 우리 텐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재빨리 텐트로 달려갔다. 친구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들을 깨우지 못했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잠식한 것처럼 결국 나는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하고 마을 경찰에 연락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고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호수 근처에서 오래된 무덤을 발견했다. 그 무덤은 수십 년 전에 실종된 한 여인의 것이었다. 그 이후로 친구들 중 일부는 이상한 악몽에 시달렸고 나는 그날의 경험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숲은 여전히 외부인들에게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남아있지만 나는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의 이야기를 여전히 공유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 숲에는 무엇인가가 있고 나는 그 무엇과 마주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 저녁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멀지 않은 고즈넉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카페가 있다. 이 카페는 주인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고 있으며 오래된 나무로 장식된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덕분에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에 얽힌 수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주말 저녁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피해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대학생 민수는 우연히 그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가 보기로 한다. 카페 문을 열자마자 울리는 낡은 종소리와 함께 한적하고 아늑한 공간이 민수의 눈에 들어왔다. 벽에는 다양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친절하게 민수를 맞이했고 민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할머니는 민수에게 벽에 걸린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카페를 방문했던 손님들이며 이곳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아 사진을 남기고 갔다고 했다.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커피를 기다렸다. 잠시 후 커피가 나왔고 민수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카페의 차분한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페에는
민수 혼자만 남게 되었고 관심은 자연스럽게 벽에 걸린 사진들로 향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사진 속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던 것이었다. 마치 강제로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눈빛은 공허하고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한 기분이 들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어떤 사진에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보였고 또 다른 사진에선 사진 속 인물의 손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중 하나의 사진 속 배경에서 자신이 앉아있는 지금의 이 테이블과 너무나도 흡사한 장면을 발견하고는 서늘함을 느꼈다. 그 사진 속엔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그때 주인 할머니가 다가와 민수에게 커피 리필을 권하며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녀는 이 카페를 처음 운영하던 시절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벽에 있는 사진들은 특별한 손님들이기에 기억하고 싶어 사진을 모아두었다고 했다. 그때 민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할머니가 말하는 특별한 손님들은 카페를 찾다가 종적을 감춘 사람들이고 결국은 사진 속에서만 남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는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고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카페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하게 변해갔고 마치 자신을 붙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수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마치 누군가에게 눌린 듯 무겁고 움직이려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어둠에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벽에 걸린 사진들이 일제히 민수를 쳐다보는 듯한 환영이 나타났다. 그들의 눈은 고정된 것 같았지만 그 시선이 민수의 영혼을 꿰뚫는 것만 같았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주인 할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울리며 속상했다. 모든 특별한 손님은 이곳에서 사랑받았단다. 그 순간 민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카페 안은 고요했고 할머니는 사라져 있었다. 민수는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지만 그 후로 그 카페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하며 벽에 걸린 사진들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민수는 다시 그 카페 근처에 가지 않았고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곳이 실제하는지조차 헷갈려 했다. 카페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민수의 기억 속에선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장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잊혀진 숲이라 불리는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기묘한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죠. 사람들은 그 불빛을 영혼의 등불이라 부르며 숲의 신비로운 기운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수백 년 전 마을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무사히 안녕할 수 있도록 숲을 돌보며 해를 끼치는 요괴들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점차 그 이야기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대학생인 지우는 방학을 맞아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잊혀진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술 기운에 취한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한밤중에 숲 탐험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우는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각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옹기종기 모여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오싹한 기운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가리며 묵직한 어둠을 드리웠고 발밑에 깔린 낡고 마른 나뭇잎들은 밟을 때마다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숲속에서 그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했고 어느덧 길을 찾는 곳조차 포기한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소문으로만 듣던 영혼의 등불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로 근처에 다가갔습니다. 불빛 근처에는 오래된 묘비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마모된 듯 보였으나 용사의 이름과 함께 마을을 지키라 여기 잠든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바람이 불며 주위의 나뭇잎들이 맴돌았고
그들은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시에 손전등이 깜박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미처 숨조차 삼키지 않았을 때 불현듯 어디선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자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실루엣, 그것은 아마 전설처럼 묘미의 주인일지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에 질려 고개를 돌린 순간 그들의 귓가에는 돌아와 마을을 지키리라 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홀린 듯 마을로 돌아온 지훈과 친구들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잊혀진 숲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조심스럽고도 겸해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시금 그 숲을 바라보며 잠자고 있는 용사의 존재를 되새기며 숲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밤마다 숲에서 불빛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용사의 영혼은 다시 안식을 찾은 듯 마을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고요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숲은 전설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불안감은 그것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